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한 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정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또 파트너분이 계시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총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우 사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무관님. 반갑습니다. 네. 또 지금 또 행정안전부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네. 그 누구보다도 정말 안전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좀 기상이변이라든지 좀 극한호우와 같이 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사전에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재난이 발생할 때는 우리 행정안전부가 또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정말 바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재난이라는 게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도 모르고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 3월에 일어났던 산불 같은 경우가 또 그런 경우잖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혀 예측도 안 됐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전례 없는 정말 그 많은 피해도 발생한 그러한 사고였는데 아무래도 이런 걸 저희가 또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정말 어느 상황이든 저희가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비가 중요한데요. 오늘 주제가 그래서 재난과 관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비 올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자연이 보내는 경고, 2023년 기록적인 폭우 영상 함께 보시고요. 저희가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뉴스로 접했습니다. 네. 정말 지금 봐도 가슴이 먹먹해요. 네, 맞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운 일인데 많이 안타까운 일인데 그 오송에 있는 궁평 2 지하차도에서 네. 이제 발생한 침수 사건이었고요. 아니, 저렇게 물이 갑자기 빨리 차오른다고요? 그때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지하차도 옆에 이제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네. 그 강에 이제 제방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지금 그냥 막 나오시잖아요. 짐을 다 두고. 정말 기록적인 집중호우여서 우리 사망 50명, 인명피해까지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23년에 너무나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고 네. 그런 많은 산사태로 인해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충북, 전북, 충남, 전국이 거의 물바다가 됐었어요. 지금 논산시도 또 제방이 유실돼가지고 우리 농민분들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네. 이게 참 근데 농민분들이 계시는 이런 시골 지역도 문제이지만 이게 지금 나오는 중국 군산시와 같이 네.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도 많은 침수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서 참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전에 대비를 꼼꼼히 하는 게 중요하죠. 와, 아니 산사태가 저거 지금 우리나라 맞죠? 예, 맞습니다. 저건 이제 저희 강원도 정선인데 이게 여름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에 네. 많은 비가 내리다 보면은 이제 그 비가 강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이제 토양에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도 꽤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원인이 돼서 네. 또 이런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미처 또 피하지 못하신 우리 어르신이 네. 또 소방관 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또 근데 진짜 인명피해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영상을 봐도 지금 막 가슴이 답답하면서 너무 슬퍼요. 예, 맞습니다. 특히 저 산사태 같은 경우에 전혀 예고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아가지고 거의 좀 많은 인명피해가 나죠. 맞습니다. 아니, 다시는 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철저히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그중에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요, 바로 인명피해인데요. 신속한 좀 대피가 있었다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전 대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이제 예고 없이 이렇게 쏟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사전 대피에 대한 인식을 좀 평소에도 늘 갖고 계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글자 사전 대피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 사전 대피가요, 인명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골든 타임이 그리 길지가 않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강조해도 저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전 대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주변에 재난이 발생한다면은
대피라는 단어가 바로 좀 떠오를 수 있을 정도로 좀 이렇게 평소에 좀 강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항상 재난이 발생하면은 결국 나를 지키는 거는 결국 먼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 아니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머리에 4글자 사전 대피를 딱 심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사전 대피를 효과적으로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재난 대응 체계가 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현장에서 작동하는 그런 대응 체계가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별로 신속한 대피 지원을 위한 현장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지역 내 공동체로 이루어진 마을 순찰대입니다. 실제로 지난 경북 산불이 발생했을 때 마을로 불이 번질 것을 우려해서 경북 의성군의 창길리 이장님 같은 경우에 주민들을 일일이 대피시키시고, 또 논에서 사용하는 이제 스프링쿨러를 실제로 화재 진화에까지도 사용하심으로써 좀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셨네요. 그럼 많은 분들이 도대체 마을 순찰대가 뭐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와, 우리 마을 순찰대 어르신들이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요즘 좀 이런 이상기후가 잦아지다 보니까 네. 평소에도 좀 취약 지역을 이렇게 꼼꼼히 살피시고 대피 준비도 미리미리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마을 순찰대의 일상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주민들이 모여 진지하게 듣고 있는 이곳.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마을 순찰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재난의 1차 방어선입니다. 주민들의 피난을 돕기도 하고요. 이게 뭔가 회의를 열중하는 모습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예, 마을 순찰 때는 기본적으로 사전 순찰, 그리고 상황 전파, 그리고 주민 대피 지원을 주요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 내 재난 상황을 이제 예찰하고 초동 보고도 수행하시면서 위험 징후가 발견하면은 이렇게 읍면 동장님과 협의해가지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기상특보가 발령이 되면은 안전 취약 시설을 점검하고 위험 지역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하고, 특히나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그리고 장애인분 등 이런 취약계층을 안전한 곳으로 직접 이렇게 이동을 돕고 있습니다. 정말 마을을 꼼꼼히 하나하나 이렇게 담벼락까지도 살펴보시네요. 이런 게 사전 대비죠. 예. 네, 사전 대비를 몸소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지역에 8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 사전 대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장님께서는 마을 순찰대를 가동. 그럼 마을 순찰대 가동 기준과 또 주민 대피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마을 순찰 때는 이제 재난 유형별로 좀 가동 시기가 다르긴 합니다. 다만 예를 들자면 호우의 경우에는 3시간 동안 강우량이 60mm 이상 예상될 때 즉시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주민 대피의 경우에는 시간당 강우량이 72mm 이상이거나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경우처럼 좀 이런 재난 징후가 뚜렷한 경우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한번 영상 보시죠. 작년 2024년도에 산사태 나는 식으로 이게 이 줄기 형전부터 해가지고 위치가 되는데, 아무래도 제일 위수지역이 여기거든요. 근데 이쪽에 순찰을 돌면 좋고. 주민들께서는 즉시 경로당으로 대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우량이 80m 이상이라 하오니 대피를 위해서 또 마을 방송까지 하시는 우리 마을 순찰대 분들 정말 열일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혼자 집에서 뉴스 속보만 보면 약간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을 순찰대가 저렇게 또 직접 와서 또 알려주시고 또 빨리 대피하라고 재촉해주시고 정말 든든할 것 같습니다. 혹시 사무관님, 실제로 이런 활동으로 사고를 예방한 사례가 있을까요? 예,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여름만 하더라도 경북 영양이라든지 안동시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이런 공무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 마을 순찰대원분들이 먼저 출동하셔가지고 좀 이런 대피가 어려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을
직접 이렇게 대피 지원한 활동이 있었고 그 덕분에 이제 큰 피해 없이 저희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저렇게 우리 마을 순찰대 어르신분들이 일일이 저렇게 집을 방문해서 아버님 연주 시청에서 직접 대피를 나왔습니다. 알리고 있죠. 아버님 지금 비가 많이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랑 같이 대피하시죠. 참 집집마다 가서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어르신분들이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순찰대원분들이 다 방문하셔가지고 안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영상에서도 보고 있듯이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그리고 이 위기를 좀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으시는 또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혹시 마을에서 대피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대피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떤 처벌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이게 따라주시면 좋은데 이를 알고도 이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요. 또 부상 등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이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좀 그런 불이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을 순찰대의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요. 네,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사실 마을 일로 바쁘실 텐데 저렇게 또 마을 순찰대 일까지 하시고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자, 앞으로의 우리 마을 순찰대 활약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사전 대피인데요. 그런데 막상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요. 정말 당황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챙겨두면 좋은 물품과 또 긴박한 상황 속에서 꼭 최소한으로 챙겨야 할 필수품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이제 내가 당장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꼭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에 생존 가방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도 이제 큰 도움이 되는데 생존 가방에는 이제 구급 상자라든지 휴대용 충전기 이러한 필수 물품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피를 하시는 경우에는 평소 복용하는 약과 그리고 휴대폰 그리고 신분증 또 꼭 잊지 말고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대피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생존 가방, 그리고 드시고 있는 지금 복용하는 약 꼭 챙겨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또 주민분들 중에는요. 우리 마을은 좀 비가 와도 괜찮아. 대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또 예전에 대피한 적이 없었는데 굳이 힘들게 대피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좀 위험한 상황에서도 대피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상이변을 보면은 참 이렇게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산사태 위험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좀 과거의 이런 기억만 믿고 하시기보다는 좀 이런 최신 기상 정보 그리고 지자체 안내에 따라서 좀 신속하게 대피를 해주시는 게 좀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사전 대피를 또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대피소에 가실 텐데 그럼 대피소에서는 어떤 지원과 관리를 또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최근에는 대피소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언론에서도 보셨듯이 체육관 안에 여러 개의 이런 개별 텐트동이 설치되어 있는 것도 보셨겠지만 좀 예전보다 많이 그런 상황이 개선이 됐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대피소에서는 긴급 구호 세트를 이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기초 건강 검진 그리고 간단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분들이 상시 배치되어 가지고 대피소 내 질서 유지 그리고 불편 사항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심리 상담이라든지 의료 지원도 제가 연계해서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단순 대피 공간이 아니라 정말로 일종의 안정적인 쉼터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대피하시는 분들이 또 힘들지 않게 또 불편하지 않게 또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시는 것 같습니다. 사전 대피, 오늘 이 4음절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이 부분은 정말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전 대피는 이 생명이랑 직결된 중요한 조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가 나기 전에 즉시 대피하시고 또 마을 순찰대의 안내에 꼭 따라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가요, 나의 생명과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많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사무관님과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참 떨리는 자리였는데 너무 참 그리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이 사전 대피 그리고 마을 순찰대를 이렇게 한번 안내해드릴 수 있는 전달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뜻깊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이렇게 재난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소에 준비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거. 네. 자, 3절 뭐죠? 사전 대피.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저희는 그럼 다음에도요, 저 좋은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